신전 교차로에서 삼성 IC 방면 3시 방향 첫 번째 출구입니다. 잠시 후 회전 교차로에서 3시 방향 첫 번째 출구입니다. 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직업 오늘은 현장의 MG 여성들. 자, 방충망 김연서씨, 안녕하세요. 목수 이아진씨, 안녕하세요. 도배 박소정씨. 안녕하세요. 자, 소개는 나이 어린 순이씨. 먼저 박소정씨 네. 제 연장자예요. 30대 그래봐야 다른 두 분이 20대이기 때문에. 네. 박소정 씨는 보니까 굴삭기 운전기능사, 지게차 운전기능사, 로더 기능사, 왜 이렇게 중장비 자격증을 많이 따는 거예요? 저희 집이 직업전문학교 운영을 했었어서 20대 때 자연스럽게 굴러다니는 게 지게차. 그런. 우리가 아버지가 네. 직업 약 전문학교 600m 앞 외전 운영하셨고, 교차로에서 네, 맞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만 지방 마강에 포천의 뭔가 IC 등장도 방면 있었고, 그렇죠. 분홍색 차로로 자연스럽게 나도 주행하세요. 네. 운전을 배우게 되었다. 네. 제가 직업학교에서 직업 상담도 해주고 아하. 사무 업무를 약 했었거든요. 300m 앞 아빠 외전 회사에서 교차로에서 그런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좌회전입니다. 근데 분홍색 오늘 차로로 도배로 소개를 드리긴 했는데 보니까 네. 잠시 후 도배만 하시는 건 아니에요 보니까. 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도배로 시작을 해서 왜 중장비 자격증들을 잔뜩 땄는데 도배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중장비 자격증을 딸 때는 20대였고 네. 30대 때 저희 아버지가 뇌경색이 오셔가지고 아하. 집이 힘들어져서 직업학교에 도배도 있고 타일 기능사도 있고 방수 기능사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건축시공 자격증 취득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런 자격증 취득을 하면 오야지를 하면 돈이 좀 된다. 직업 전문 학교였고 네. 학생들을 안내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네, 어떤 직종을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이제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나서 그 사이 빚이 쌓이고 네, 그렇죠. 얼마나 쌓였어요? 한 19억 정도가 19억? 있더라고요. 회사가 운영되다 보면 자금 네. 회전이라는 게 있는데 그쵸. 그게 일시에 중지되면서 네. 몇 달간이나 네, 그동안 부채가 얼마지? 어떤 회사에 19억이 네. 그래서 일순간에 소녀과장이 된 거네? 어머니도 간병을 하러 가시고 있고 운영할 사람 없고 해서 한 3년 정도는 대신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게 해도 끝이 없다 해서 창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따로 사업자를 낸 거죠. 아버지가 네. 하시던 직업 전문 학교를 어떻게든 운영해 보려고 했는데 네, 너무 벅차다. 네, 부채도 너무 많고 네,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따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쵸. 근데 그 중에서 왜 도배예요? 학교 안에 도배 기능사가 있었는데 그걸 연습해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었거든요. 다른 것도 있다고 그랬지. 뭐 예를 들어서 도배도 있고 뭐 타일도 있고 미장도 있고 많잖아. 예, 페인트도 칠해보고 도배도 이것저것 해봤는데 뭔가 좀 적성에 좀 맞는 것 같다. 도배가 내 적성에 맞더라. 예. 그리고 인터넷에 막 견적을 막 다음 뿌렸는데 안내까지 계속 도배가 직진입니다. 걸렸어요. 아, 도배 고객이 들어왔어요. 제일 먼저 예. 이것저것 다 연습해 봤고 네. 도배가 나한테 제일 맞나 싶었던 네. 와중에 네. 제일 먼저 들어온 게 도배였어요? 예. 첫 고객이 도배였기 때문에 내가 도배로 시작하긴 했는데 네. 이것저것 다 해봤잖아요. 직업 전문 학교니까 더더군다나. 맞아요. 연습도 다 해볼 수 있었잖아. 네. 그중에 나한테 제일 맞는 건 뭐였어요? 코 풀어서 지금? 방금 이 아저씨 목수 코 풀었어. 아니에요. 아까부터 계속 옆에서 그러니까. 한번 자. 시원하게 하시고 사실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맞는 게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제일 즐거운 건 뭐예요? 내가 잘한다 못한다 떠나서 네. 직업 전문학교에서 모든 분야를 다 예. 경험해볼 기회를 가졌으니까 네. 해봤더니 제일 즐거운 건 이거였다. 결제. 결제. 그렇지. 결제. 자, 박소동 씨 잠깐 기다려주시고 목수 이하진 씨. 목수 몇 년 차예요? 연차로 따지면 5년. 아니 23살인데 5년 차면 언제부터 한 거예요? 제가 18살 때 시작했어요.
살 때 어떻게 목소리 시작? 학교 다닐 때. 제가 호주에서 유학을 했었는데 그때 자퇴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던 시기가 18살 때. 고등학교를 호주에서 다니다가 네. 그래서 네. 호주에 꽤 오래 있었는데 4년 정도 다니다가 18살이니까 이제 입시 준비를 하잖아요.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건축학과를 준비 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좋은 대학교 졸업해서 좋은 회사 취업하면 그게 내가 원하는 건축가가 되는 건가? 그건 당신인데. 하는 회의감이 들어서 부모님이랑 상의 되기가 싫기는 내가 학교에서 뭐 하고 있는지 하는 상의를 1년 정도 하다가 부모님이 너 그럴 거면 사회에서 직접 찾아보는 게 어때? 너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대학을 가느냐 약 500m 아니면 시속 나의 80km. 흥미를 끌만한 일을 지금부터 찾아보느냐 1년 동안 고민하다가 그게 복수야. 목수를 하려고 자퇴를 한 건 아니고 자퇴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죠. 부모님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찾아가야겠다 했는데 그때 엄마 아빠도 세계 여행을 3년 동안 가셨거든요. 집안이 좀 이상한 집안이야.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애를 호주에다가 보내놓고 자기들끼리 해외여행. 제가 유학 갔을 때 세계 여행을 가시고 제가 이제 돌아올 때쯤에 부모님이 돌아오신 거죠. 그걸 만났어. 그죠? 근데 부모님이 우리 집을 직접 짓자. 3년간 여행을 네. 하시고 나서 우리만의 아지트를 직접 짓고 싶다. 부모님을 모셨어야 돼.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같이 목공학원 다녔었어요. 아, 우리 집을 지어야 되겠다. 엄마 아빠가 집을 짓기 위해서 직업 전문 학교를 갔어. 맞아요. 박소영 씨 아버님 운영하시는 그 직업 전문 학교에 입학을 한 거야. 아빠가 먼저 기회가 돼가지고 현장에 막내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목조주택. 아빠가 이제 이 직업 학교 좀 배우고 거기서 이 현장에 투입됐어. 됐는데 그게 목조주택 현장이었어요. 경량 목조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짓는 목조주택인데 거기 들어가서 일을 막 하다가 딸내미가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건축에 관심이 있다. 근데 하루 정도 한번 현장 보여주고 싶은데 현장 체험 좀 하게 네. 해달라라고 대표님한테 네. 이럴 때는 오야지라고 해야 돼. 그죠 오해하지. 목소 오야지한테 우리 딸이 건축에 관심 있는데 하루만 지금 호주에서 자퇴하고 돌아왔는데 이 현장 체험 하루만 하게 해달라. 오케이. 그래서 갔어. 갔죠. 저도 건축을 하고 싶어 했고 흥미도 있었으니까 집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실제로 보면 좀 느낌은 다르겠다 해서 기대 안 하고 그냥 갔는데 그 첫날부터 굴삭기 들어오고 협하기가 시작되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일은 뭐 할지. 그때 버림터설이라고 집 짓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가장 기초 콘크리트 타설인데 다음날 이거 위에 뭐 올라가는지 안 보고 가면 좀 억울했거든요. 재밌었어 그게. 네,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도 모르게 내일 또 올게요 이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냥 견학 갔다가 그 오야지한테 처음에 구경만 하다가 일 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단순한 것부터 시키고 네. 그 데모더라고 하죠. 네네, 맞아요. 좀 잡일 막 실어 나르고 오랜만에. 2x4 가져와. 맞아요. 어떻게 하는지. 막 데모도 해보고 들고 와서 갖다 주고 맞아요. 그런 장면부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망치를 들게 됐다. 그죠. 얼마 더 걸렸어요 망치? 꽤 약 걸렸는데. 1km 망치도 아니었어요. 처음엔 짱돌이라고 작은 망치 있는데 그거 이제 여기 옆에 끼고 다니다가 내 망치 산소는 한 배우고 1년? 1년 후에 네. 비로소. 예. 그러면 지금도 현장 일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지금은 제가 건축학과에 입학을 해서 오. 대학생 2학년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일을 4년 하고 시속 네. 80km.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겠는데 하고 학교를 들어간 거야? 네, 거꾸로? 그죠. 2학년? 네. 그러면 학교로 들어가기 전에 네. 그 즈음에 하루 일당이 얼마였어요? 20쯤 받고 교통비 같은 것도 받고 그러니까. 20만 원 정도? 네. 기술자가 된 건데 그 정도면? 하루 그죠. 일당이? 근데 저희 이제 외장목수 빌더라고 하거든요. 집 짓는 사람들은 인테리어랑 다르게. 빌더분들은 페이가 좀 정해져 있는 거 있어요.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하는 거에 따라서 막 3, 40 받고 그런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 빌더 쪽은 낮아가지고 그런 특징이 있죠. 바깥을 짓는 거지. 골격을 짓는 사람. 맞아요. 네. 우리 박소영 씨는 그 안을 지금 해결하시는 분.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최연소 김연소 씨. 김연소 씨는 보니까 경력이 제일 짧아. 네, 지금 1년밖에 안 됐어요, 그죠? 그렇죠.
본인은 어쩌다가 이걸 시작한 거예요? 저도 대학교 자퇴하고 이건 보통 자퇴로 시작하는 거야. 대학교 1학년 1학년 때 자퇴를 했어요? 1학년 1학기가 마치고 나서 이제 바로 자퇴를 왜? 금전적인 부분도 있고 집안 형편도 있고. 집안 형편도 있고 제가 태권도 학과를 나왔는데 태권도 학과를 졸업하면 정해진 루트가 딱딱 있잖아요. 사범, 관장, 혹은 코치, 감독. 근데 국가대표급 수준의 사람들만 코치, 감독으로 갈 수 있는 거고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사범 일도 빠지게 되는데 그 월급이 300만 원대는 거의 꿈도 못 죠. 다 졸업하고 나서 네. 태권도 사범이 되고 싶진 않았어. 처음에는 사범을 꿈꿨다가 저는 성공하고 싶은 그런 결핍과 욕망이 좀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장님 사범은 안 되겠다. 네. 벌써 1학년 1학기 때 정해버리고 네. 에이 자퇴. 네. 그러고 과감한데? 자퇴를 하고 처음엔 뷰티샵을 시작했어요. 뷰티샵. 속눈썹이라든지 눈썹 문신이라든지. 근데 1년이 조금 안 돼서 그만두려고 마음 먹고 왜? 안 맞았죠. 흥미가 떨어져서. 속눈썹 붙이는 건 예. 그러니까 발차기 하다가 에이씨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2달 정도 유튜브랑 인스타 뭘 할 것인지 내가 네, 앞으로. 성공한 사업가들이나 유튜브로 직업 소개하는 영상 계속 시속 보고 80km 인스타로도 그래서 뵀었었고 이분들 네, 했어요? 봤었고 지금 손을 박수동 씨를 가르쳤어. 아 진짜요? 네. 인스타를 하시는 거네? 네, 한 2만인가 네. 2.9만 팔로워 2만. 네. 그래서 선배들의 인스타 또는 유튜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 네, 사업 아이템들을 3가지 정도로 줄였어요. 3가지? 뭐. 반려동물, 드론 쪽, 그리고 마지막에 방충망. 방충망이 특이하다. 반려동물 드론까지는 그럴 법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방충망이 어디다 튀어나온 거야? 반려동물 사업을 여자가 한다라는 건 흔하잖아요. 메리트가 크게 다가오지도 않고. 드론은 아주 잠깐 했었지만 내가 너무 뛰어들고 싶다. 이 정도. 해봤더니? 네, 이 좀 정도는 아니었고. 해봤더니? 근데 방충망 유튜브 영상으로 계속 찾아보니까 방충망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네. 오케이. 방충망 유튜브 영상이 있어. 오케이. 바로 그렇고 찾아보고 파고드니까 가슴이 너무 뛰는 거예요. 너무 재밌겠다. 방충망을 보고 가슴이 뛰었어. 네. 어느 부분에서 가슴이 뛰었어? 제가 찾던 직업 같았고 뭐 어떤 부분에서? 방충망이라는 게 벌레 들어오지 말라고 네. 창밖에 쳐놓은 틀이잖아요. 네, 그걸 뜯어내고 네. 새로 설치하고 뭐 그런 걸 거 아니야. 네, 단편적으로 보면 그렇긴 한데 시공부터 철거 이게 생각보다 인테리어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실리콘 작업도 무조건적으로 잘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생각보다 지식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방충망만 할 게 아니라 그 외 그게 부가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그- 실리콘 쏘는 데서 가슴이 뛰었어? 어디서 뛰었어요? 처음엔 그냥 방충망을 딱 보고 그 하는 일들 전부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 나니까 이거 너무 약 재밌다. 1km 앞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시속 비슷해요? 80km 그냥 방충망 교체하는 거에서부터 일단 가슴이 뛰었는데 이상한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저도 일단 내 시간을 쓸 수 있는 부분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이제 활동을 주로 하고 겨울에는 거의 쉬는 현장 일이 사실 방학이라는 게 어느 정도 존재하긴 하잖아요. 야 약 이건 봐. 500m 앞 시속 내 시간의 자유로. 80km 네. 그 다음에 이 과정 전체가 나오고 맞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건 나한테 맞는 일이다 네. 라는 걸 유튜브 보다가 그렇죠.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 다음은 이제 유튜브에 나오셨던 방충망 하시는 분께 연락을 드렸죠. 일을 배우고 싶다. 야 저기다. 그래서 교육비를 내고 교육을 배운 다음에 그분한테 직접 배우고 네네네 그렇죠. 얼마나 배웠어요? 보통 하루에서 3일. 하루에 3일? 네, 보통 하루에서 3일. 하루에서 3일이요? 네, 실전에 투입될 수 있는 사람도 적고 사실 실전에 투입되더라도 지식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배우는 네, 정도는 3일치밖에 안 되고 네, 그거 방충망. 배워서 실전에 투입될 수 없는 정도다 사실은. 근데 사실 힘들죠. 기초만 배운 거야. 근데 본인은 저는 3일 배웠어요. 3일 배우고 나서 바로 실전에 투입될 수 없다면서. 네, 그래서 배웠던 분 사무실에서 방충망 연습을 좀 했었죠. 연습도 하고 지인 집에다가 이제 무료로 그분 근데 연습. 네, 야, 무료로 니네 연습. 방충망 내가 교체해줄게. 달아줄게. 달아줄게. 나 가만히 있어봐. 내가 그냥 달아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하고
다른 사장님들께 제가 플레이스를 올려두면 그래도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른 경력이 있던 사장님한테 이 오더를 주고 제가 이 현장을 따라가도 되겠냐. 인터넷상의 주문은 본인이 올려서 받고 네. 나중에 그 능력이 안 되니까 네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네. 방충망 마스터들한테 선생님 여기 주문했는데 선생님이 하시고 네. 대신 제가 따라가면 안 될까요? 네. 영리한 접근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배웠어요. 그분들은 자기한테 일감을 준 사람이니까 네.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모르는 게 또 많잖아요. 공부의 공짜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대견했겠지. 네. 나한테 일자리도 주고 이렇게 배우려고 하고 네. 그리고 아주 젊고 그러니까 너무 딸처럼 대견했겠지. 네. 그래서 다들 친절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많이 배우고 지금은 다 혼자 할 수 있게 그럼 됐는데 얼마나 그렇게 따라다녔어? 2달 정도 따라다니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다른 사장님들께 제일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거꾸로 네. 내가 도와줬지 않냐? 이제 일을 잘하는데? 홍보도 하다 보니까 점점 많아지면서 일감이 저 혼자 하기엔 버거운 수준으로 이야. 일감이 많아지니까 다른 사장님께 이제 절반 혹은 뭐 몇 %를 주고 사장님께 이제 도움을 또 구하고. 다른 오야지에게. 네네. 이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궤도에 올랐네. 되게 네. 영리한 접근이었다 이거. 처음에는 일감을 주고 네. 나중에는 그분들로부터 일감을 좀 받고 네. 나중에 늘어나서 그분들한테 또 쉐어하고. 네, 맞죠. 그렇죠. 그럼 이 네트워크를 막 형성한 거네. 네, 그렇죠. 영리한데? 감사합니다. 1년 됐는데 네. 제일 많이 매출 올렸던 달은 얼마나 올렸어요? 1,000만 원 이상. 혼자? 네. 어머. 이야, 본인은 1년 만에 네. 방충망으로 사업적 자리를 어느 정도 잡았네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네. 첫 해 1,000만 원 이상 매달 매출이 나면? 네. 제 순수익률이 한 80% 정도 되는데 이야, 훌륭하네. 진짜 훌륭한데? 근데 집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얘기 다 알았어. 자, 그럼 다시 박소정 씨로 돌아와가지고. 네. 박소정 씨는 그래서 빚 19억 때문에 어느 순간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전선에 끼어들어. 그래서 도배로 시작을 했지만 네. 도배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했겠네요. 종합 인테리어를 확장해가는 거구나. 네, 확장을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저는 그때 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요. 왜요? 저는 그때 김현서 씨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도배 뭐 한 종목을 하면 빨리 캐시카우를 하고 도배로 캐시카우를 해서 네, 그다음 뭔가 이렇게 확장을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인테리어 자체로 범위가 너무 넓고 너무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관리해야 될 게. 그러니까 네. 우리 김현서 씨는 하나만 파가지고 네. 단숨에 저렇게 갔는데 네. 우리 박소준 씨는 배운 게 많고 네. 도운 게 많고 하다 보니까 네,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종합 인테리어를 해야 되겠다 네. 해서 도배도 조금 했다가 네. 타일도 조금 했다가 그런 식으로 일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면 네. 도배 했다가 그 다음 뭘 했어요? 철거도 하고 도배, 타일, 목공, 페인트도 하고 미장도 해보고. 이게 너무 많이 배우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이. 맞아요. 머리 아파. 직업 전문학교에서 네. 다 알았기 때문에 네. 종합 인테리어를 해야 되겠다 네. 라고 생각을 해서 요 영역 하나하나를 네. 조금씩 다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요. 도배를 겨울에 딱 시작을 했는데 바로 울산에서 떡볶이 집을 하나 만들고 떡볶이집을 만들었다는 건 무슨 네, 떡볶이집 인테리어를 하고 첫 번째 고객이 떡볶이집이었어? 네. 네. 철거부터 끝까지 아하. 경험을 이렇게 고생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네. 거구나. 처음엔 도배로 시작하긴 했는데 네. 나는 종합 인테리어 할 거니까 예. 이것저것 다 해봐야 돼. 네. 그래서 타일도 해보고 뭐 철거도 해보고 예. 미장도 하고 페인트도 하고 다 해봤어. 네. 이게 한 바퀴가 쉽게 돌아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한 번씩 경험하는 걸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였으나 네, 그 인테리어 분야는 너무 끝이 없었던 거예요. 망망대해 같은 바다였어요. 그래서 그걸 얼마나 하다가 인테리어 회사를 세우고 교차로에서 도배하고 바로 세우긴 했어요. 도배하고 세우기 바로 세웠어. 네, 소정 디자인 이제 23년 1월에 왜냐면 나는 다 봤기 때문에 네, 뭐든 들어와도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생각하고 회사부터 세워버린 거야. 그쵸. 지금 되돌아보니까. 미쳤네. 그래서 첫 고객이 왔어. 그 집이 떡볶이 집이었어. 네. 그래서요. 진짜 할 수 있는 개고생 다 한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어디서부터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그냥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다 엉망진창이었어, 처음에? 엉망진창. 지금 얘기 드리면 좀 죄송하기도 하고. 고객님. 떡볶이집 사장님 죄송합니다. 떡볶이집 사장님도 다 알아요. 다 해내긴 했거든요. 결국 해내긴 했어. 네, 결국 만료까지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진짜 아찔하긴 한데. 철거부터 약 시작하고 300m 네, 철거부터 해서 철거를 본인이 직접 해본 적은 없을 거 아니에요? 빠루도 사가지고 막 처음으로 빠루를 샀어. 내 돈 내서 빠루 사가지고. 캐드는 제가 자격증이 있었거든요. 보면 그리고 자, 그려가지고 철거를 했어. 그 다음에 뭐였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네. 많은 일들이 있었냐고 그 우여곡절을 얘기해봐요. 말할 수도 없어요. 없어. 뭐 부끄러워? 네.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려웠어? 그 견적 여러 군데를 봤거든요. 어떤 데는 뭐 6명을 쓴다. 어떤 데는 2명에서 충분하다. 제가 줘보니까 휘둘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 목수분들이 딱 보면 제가 바본 줄 알지? 그쵸.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부끄러워? 사기 사기 당한 거. 뚜껑을 안 덮고 가신 것 같고 목공을 덜 하고 간 것 같고 그때는 분명히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덜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다 잘못됐어. 지금 다 생각하니까. 잘못했어. 그 마감도 지금 생각하니까 옳지 않은 옳지 않아. 예, 잘못됐어. 다 페인트도 다 이게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다 엉망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러워요. 예를 들어 몇 번 칠해야 되는데 한 번만 치러 갔다든가 저도 칠했거든요. 같이 칠했는데 그때는 잘 됐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장님한테 나중에 가가지고 네. 이실직구하고 AS 해줬어요? 1,000만 원대로 15평을 하셨거든요. 너무 싸게 했다. 그쵸. 그래서 뭐 같이 이제 성장하는 느낌으로. 같이 성장하는 느낌으로. 예, 서로의 발판이었다. 그게 네. 최초의 수주였고 네, 그쵸. 그래서 고생했고 고생했고 그분도 최초의 창업이셨어요. 떡볶이집 사장님도. 그리고 서로 성장한 거 맞네. 예, 그 사장님이 뒤에 소개도 시켜줬어요. 근데 장사도 잘 되고 하셔가지고 다행히. 장사는 잘 됐고. 네, 장사도 잘 됐다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네, 그 해피엔딩으로 돼서 다행히. 해피엔딩으로. 예. 그 최초의 작품인데 예. 지금 생각하면 엉망진창이었고 뚜껑 덮었어야 돼. 뚜껑 안 덮고 이런 것도 많았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제 떡볶이집 만들고 또 대구에 스시 가게 또 하나 만들고 경주에서 출퇴근을 했거든요. 경주에서 막 울산 출퇴근하고 하루 종일 하얀 벽을 보면서 막 페인트 칠하고 이러니까 손이 떨려가지고 체력이 달려. 네, 손이 막 떨려가지고 집에 운전을 못 해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막 숙박업소 막 잡아가지고 막 그냥 쓰러져서. 네. 그러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어차피 타지에 내가 있어야 될 거면 좀 좋은 타지를 가자. 그래서 서울로 가자. 박소정 씨 일단 저지로 보는 스타일이구나. 몇 번 하다가 어차피 타지 아니냐? 그럼 아예 서울로 가. 그 강남으로 가자. 가자. 근데 저지로 보는 스타일이야. 네. 그래서 강남으로 왔어요? 네, 강남으로 가면 왠지 더 좋은 고객이 있지 않을까. 강남 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강남 신노년역 앞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 조그만 네. 가게를 오픈하고 네. 사무실 조그맣게 얻고 네, 인테리어 회사를 23년 1월에 창업을 해서 23년 7월에 강남에 6개월 만에. 네, 포항에서 도배 한 번, 떡볶이 가게, 대구 스시 가게, 그 다음에 이제 서울, 강남에 왔어. 근데 그 중간이 너무 없어. 그래요? 중간이 너무 없어. 중간 대구, 울산 찍었죠. 예. 그런 영향도 있겠다. 어차피 어릴 때부터 직업업계에서 그럼요. 많은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그럼요. 이렇게 회사를 열고 하는데 겁이 없었어. 제가 고민을 한 며칠 했죠. 그 정도면 겁이 없는 거야. 며칠 했으면은. 자, 그래가지고 서울로 가자. 강남으로. 가도 될까? 근데 뭐 경주에서 이게 있어서 뭐 될 일이 아니다. 이거는 뭐 지금 그러니까 혼자 도배해보고 그 다음에 떡볶이집 하고 그럼 스시집 한 다음에 네. 자 가자 서울 강남으로. 그렇죠. 강남을 왔어요. 강남으로 왔어. 근데 여기서 좀 잘못됐어요. 내가 보기엔 전부가 잘못됐어 지금까지. 여기서 위기가 왔어요.
일단 나가는 게 너무 많고 집세도 너무 많이 나갈 네, 거고. 경주에서는 집에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월세가 나가잖아요. 잠시 그리고 후 좌회전 경주에서 제가 도배를 하면서 유튜브로 사람들이 문의가 와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아무도. 모르지. 예. 그런 인테리어 거예요? 업체가 얼마나 많은데 서울에. 다 뭐 부산 사람들 계속 문의가 오고 이사는 서울로 난 왔는데 서울에 있는데 문의는 대구 부산에서 와. 아무도 안 오고 나는 서울에서 월세 내고 있는데 전단지라도 뿌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하고 막 그래서 겨울쯤에 지원금 같은 거 막 이렇게 지원금, 창업지원금, 네 창업지원금. 지원금이 또 있는 거예요. 어. 직업학교를 또 했잖아요. 그렇지. 경력이 네. 있으니까. 경력이 있으니까 제가 7년 동안 또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1년에 막 30개씩 계획서 막 쓰고 이런 거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 그 아, 훈련이 돼 있어 이미. 네, 그래서 창업지원금도 받았어요. 청년 창업사관학교 해서 또 지원금 받아서 올해는 또 대구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대구는 왜 가는 거예요? 창업지원금을 대구에서 받았어요? 네. 그래서 좀, 저 서울에 오기를 왔는데 네. 이거 소환돼가지고. 형편이 어려워져가지고 창업지원금은 대구에서 받아가지고 네. 대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예, 일감은 요새 어디서 와요? 일감은. 전국에서 와요. 그리고 심지어 멕시코에서도 오고, 야, 독특한 케이스다.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 본인을 알리게 됐는데 그쵸. 유튜브라는 게 꼭 지역에 묶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처음에는 그 주변 지역에 있는 거 하다가 서울에 본인이 왔는데 서울에 있는지 사람들이 몰라. 네네. 그 창업 좀 받고 버티는 사이에 알려져가지고 이제 지역에 구분 없이 전국에서 와요. 그러죠. 그러면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 제가 좀 인프라가 좀 넓어졌어요. 지원 받다 보니까 글로벌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글로벌을 아니, 이 양반이 진짜 인테리어 2개 하고 서울로 오더니 이제 오자마자 이제 아 진짜로 글로벌로 그 청년 창업 사관학교 내에 글로벌이 그래서 글로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인테리어. 글로벌 창업 사관학교라고 5개국에 시애틀, 도쿄 등등의 각 지에 이게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어디 가려고 이제 시애틀 아니 그 이게 어렵지가 않은 게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자, 제가 경주에 있었어요. 1월달에 창업을 했죠. 내가 강남에서 이렇게 인테리어 영업을 하고 있을지 몰랐어. 이거를 베트남에서 그냥 하고 있으면 글로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별거 아닌 거예요. 그거 알겠어요. 네. 알겠는데 보통은 순서가 그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예. 그 지역에서 인정을 받고 그래서 이름이 알려지고 점점 더 커지고 이게 아니고 그래 경주에서 하다가 대구? 기양 왔다 갔다 하는데 서울 갈까? 들어갔는데 글로벌? 시애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제가 가볍게 막 그런 게 아니라 뭐 가벼워 그 정도면 아니. 자, 고민 늘 이렇게 늘 인테리어를 생각하면서 알았어 고민 중간 과정이 너무 웃기네 중간 과정이 너무 웃기는데 네. 그래 글로벌? 대구에서 떡볶이집을 만드나 베트남에서 쌀국수집을 하나 똑같은 거 아닌가? 아, 디테일한 과정들이 많아요. 그렇긴 한데 예. 그 정도는 네. 그런 생각 많이 드는 거예요. 머리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 본질적으로 같은 거 아닌가 그죠? 그래서 지금은 네. 그 다음 단계로는 글로벌 진출을 생각하고 있어요. 네. 어디부터? 시애틀 또는 베트남? 언제 진출할 생각이에요? 내년쯤? 네. 네. 창업 작년에 했는데 그렇죠. 아버지가 하시던 직업 전문 학교를 통해 가지고 많은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 이미. 굴삭기 운전기능사, 지게차 운전기능사, 로도 기능사 등등등 중장비들 전반을 다 다룰 줄 안다는 것도 그런 사람 흔하지 않죠. 그런 상태에서 도배 타일 미장 철거 조립 페인트 쫙 해보고 인테리어 해서 세워서 몇 개 해보고 또 이런 경험 있는 30대여서 잘하고.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엔 점프인데 자연스러운 거야 이게. 못할 게 뭐 있나? 그래도 되지. 내년이면 우리 못 보는 거야 이제? 아니요. 박선우 씨? 아니, 종종. 종종 돌아올 거예요? 네. 근데 이 작업 전반이 네. 본인한테 맞아요? 처음
처음에는 맨땅에 헤딩하듯이 아무것도 몰랐는데 창업 공간 자체도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냥 사실 오자마자 스튜디오 안에 마감재부터 봤거든요. 여기 방음재 뭐 썼는지 방음재부터 봤는데 제가 호기심이 좀 많아가지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인테리어 분야가 알고 봤더니 호기심을 끊임없이 네, 작용하는 요소들이 있다. 그렇죠. 배워도 네. 그래서 해야지 이제까지 할 것이다. 여자로서 어려운 게 있어요 혹시? 여자로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건 뭐 좋은 건 뭐? 아무래도 시간경 끼고 볼 수 그렇죠. 있고 뭐 무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걸 오히려 강점으로 어떻게 어려워요? 이거 못할 줄 알았는데 해내서 깜짝 놀라게 하고 그쵸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 좀 약해 보이고 이러니까 다 알려주잖아요. 경계심이 없다 보니까 경계심이 없으니까 경계심이 없다 보니까 막 네. 기밀 같은 거 다 유출하고 이 업종의 기밀을 쉽게 네. 알려준다. 그쵸. 노하우를. 그쵸. 네. 그래서 모른 척하면서 다 없애버린다 그걸. 그럼요. 자, 이하진 씨는 이제 5년 동안 목수하다가 작년에 학교에 들어갔어. 체계 졸업해보자. 네. 힘든 점은 없어요? 방금 우리 선배 박소정 씨가 힘든 점도 얘기했는데 좀 무시한다. 잠시 후 좀 제가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여잔데 어린.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네. 그래서 나는 기술자로서 대우받길 참. 원한다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집 짓는 방법이 궁금했기 때문에. 배우고 싶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일을 할 때도 원래 용돈처럼 한 5만 원 받았었어요. 그때는 데모도도 못했거든요. 왜냐면 뭐 가져와라고 하는데 뭔지 그거 모르잖아. 이름 모르니까 오더 받으면 탑차에 들어와가지고 검색하는 거고 뭔지. 그래. 그래서- 안 알려주거든. 네. 현장에 있을 때. 네, 그래서 뭐 가져 해보고 아 이거구나 하면 막 이상한 거 가져가고 그렇기 때문에 용돈처럼 받던 돈도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이거 받을 만한 네. 일을 못하고 있다 내가. 그래서 처음에. 내가 1인분 할 수 있을 때 떳떳이 받겠다 일단은. 그래서 한 1년 정도 무급으로 일했고 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욕심이 생기면서 아 나도 기술 더 배우고 싶다. 나도 저거 하고 싶다. 처음에는 목수로 기술자가 되려고 한 건 아니고 그죠? 이 전체 과정이 재밌어서 하다가 기술자들이 예뻐하며 이것저것 시키는데 돈 받고 할 만큼의 전문성이 내가 없으니 처음에는 무급을 하자 하다가 어느 순간 나도 저 사람들처럼 기술을 갖고 싶다. 그죠? 집 짓는 거 나도 해보고 싶은데 하는 게 된 거죠. 그래서 집 지을 때 모총이라고 부르거든요. 네일건이라고 해가지고 더 이상 왜 망치질로 집 짓는다 생각하는데 총 쏴서 집 짓거든요. 이제는. 네. 그런 거 보면 한 번 잡아보고 싶고 나도 저거 계산해보고 싶고 재단해보고 싶고 이러니까 기동력하고 어깨 너머를 보고 자세히 보게 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너 처음 전화 왔네? 네 그럼 저거 볼게요 그러면서 쏴봐. 네. 쏴보고. 쉬는 시간에 몰래 한번 해보고 계속 제가 귀찮게 물어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이해될 때까지. 그래서 근데 그걸 되게 좋게 와주셨어요. 예쁘겠지. 네. 보통 이제 대무도들이 나가 떨어지거든요. 그 얘기가 진짜 많았어요. 저를 기특하다라고. 안 나가 떨어지는. 네. 이 노가다 세계 아닙니까? 노가다의 세계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안 나가 떨어집니다. 아 맞아요. 버티는.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처음에 허드렛 일을 하러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며칠 못해 나가 떨어져.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리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기술자들도 저 친구 며칠 못 갈 거 아니까 그죠 그죠. 애정을 주지도 않고 텃세도 있고. 중요한 걸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허드렛 일을 하고 나가 떨어지죠. 그걸 넘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본인이 그걸 넘어가는 거지. 그죠. 그래서 가장 많이 듣던 팽변이 제가 얼마 못하고 그렇지. 며칠 갈 있다 안 건데. 나올 거야. 그래서 계속 한번 해보자 하면서 계속 한 거예요. 계속 일 더 배우고 팀장님들이 하는 거 막 산출하고 계산하는 거 막 훔쳐오고. 그걸 넘어가는 사람들이 열에 한 명도 없어요. 열에 한 명도 안 되니까 아무 기술 없이 몸으로 해서 하루 일당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게 이 현장 일이잖아. 아 맞아요. 근데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기회로 일주일 나가 떨어지는데 그걸 넘어가면 이제 보는 눈이 좀 달라지고 간단한 일들을 막 시키기 시작하죠. 그죠. 그때 쾌감. 별거 아닌데 이렇게 총질하고 나면 멋이 조금씩 튀어나오잖아요. 네. 이거 너가 박아 이러면 기분 좋아가지고 망치는 그게 뭐라고 망치는 그렇지. 네. 그 단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얘한테 뭘 가르쳐도 되나? 그 단계까지 갔구나.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수님들은 얘 봐라, 너 이거 해봐,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조금씩 알려주다 보면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나 맡아서 하는 경우가 생겨요. 요 틀 네가 한번 해볼래? 네, 그죠. 그렇지. 근데 이제 현장에는 되게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외주도 받으시니까 이분 저분 오시는데. 이제 네가 이거 하고 있는 거야? 네, 아가씨가 이거 하는데 뭐 총질은 할 줄 알아? 이러고. 지금 뭐 목수야? 진짜? 네. 할 줄 알아? 약 100m 그거 동네에서 유명해졌겠다. 우체과학 단신길 현장 같은 일이할 쓰느라고 미쳐간 애가 하나 있어. 근데 성질까지 갔대? 이게 진짜 여자라서 무시받는 것보다 어려서 무시받는 게 그게 있어요. 그것도 있고 또 하나가 어떤 현장이나 체력을 요구해요. 맞아요, 사실은. 체력이 딸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합판도 못 들었어요. 맞아. 이게 요령도 없고. 여자 남자가 이게 체력 차이가 있잖아, 어쩔 수 그치. 없이. 근데도 이제 자존심 상하니까 합판 하나라도 옮기고 싶은 거예요. 다른 분들 2개씩 옮길 때 머리 나가지. 하다 보니까 또 돼요. 요령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실전 근육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압축 근육 생겨서 시멘트 옮기고 혼자 합판도 2개씩 옮기고 석고도 4개씩 옮기고 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헬스 안 보니까 다녔어, 헬스? 했죠. 고기로 들고 그죠. 좋아서 시작한 일에 무시받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치. 같이 일하는 팀이 있으니까 새로 설비하러 오신 분이 아가씨 저 못질은 할 줄 알아? 이러면 저희 팀원들이 벽도 타고 다 한다고 막 커버도 쳐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부심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팀원으로 인정받기 시작하고. 그게 더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봤어? 시공은 다 했죠. 이제 계산도 하고 재단하고 원래 제가 제일 처음 시작했던 일이 재단하는 거, 계산하는 거였어요. 왜냐면 체력적으로 지분까지 합판 계속 오르고 무언가를 만들고 이렇게 체력이 부족하다는 걸 인지를 한 거죠. 그래서 머리를 쓴 거죠. 팀장님이 하시는 작업들, 산출이라던가. 그거는 거기 경험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건데. 맞아요. 그 옆에 앉아가지고 그걸 배우기 시작했고. 제가 여기 지붕 하나 계산해서 만들어 보면 안 되겠냐.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 계산기랑 컴퓨터 들고 현장 가서 다시 혼자 계산해서 검사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실력은 빨리는 것 같아요. 나무는 여기 몇 개가 들어가고. 네, 그죠. 얼마나 재단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재단을 했어요? 네, 제가 계산한 거를 그대로 나무를 자르고. 저질러 버려서. 그런 다음에 그걸 옮겨가지고 받고. 거기까지 그 전체 과정을 다 해봤다? 네, 그건 다 해보고. 뭐가 제일 재밌어요? 저는 지붕 계산하는 거 재밌었어요. 그래서 건축학과 들어가야 되겠다. 어느 순간. 애초에 현장에 들어간 것도 건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들어간 거라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 어려운 건? 버티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게 집 하나 지으면 한 6개월 걸리잖아. 네, 맞아요. 6개월 딱 걸리고 안에 단열재 넣고 마감하고 설비하고 이런 것도 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기 싫은 작업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서 뭐가 제일 하기 싫어요? 단열재 넣는 건데 단열재 넣는 거. 글라스 울이라고 유리 섬유예요. 건강에 안 좋지. 되게 따가워요. 셀프 인테리어 할 때. 셀프 인테리어 할 때. 진짜 손이 턱턱 막혀요. 그거 한 날에 이제 삼겹살 먹어서 기름으로 뺀다고. 그게 수십 년 전부터 현장에 있는 분들이 3월에 치고 공사하고 나면 먼지 가득 먹었다고 삼겹살 먹어서 씻어줘야 된다고.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근데 꼭 해요. 꼭 하죠. 네. 그건 오랜 전통이고 제일 즐거운 건 계산하는 지분 것이고 계산. 네. 제일 싫은 건 단열재. 단열재. 자, 그러면 우리 방충망 김현서 씨로 가보겠습니다. 방충망은 어깨너머로 배운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옆에서 그걸 보면서 저도 똑같이 따라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따라다니면서 네. 그분들이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배웠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혼자 한 거는 그렇게 연습방으로 2달 후에? 네, 그 정도가 됐을 때 이제 혼자 했을 때 무리가 없었고. 혼자 해볼 수도 있겠다. 네. 사실 현장에 변수가 되게 많잖아요. 현장은 언제나 변수가 많죠. 근데 정말 많으니까 방충망 미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현장에 따른 변수들, 그렇지. 샤시가 쳐졌다든가, 피스가 하나 나가 있다든가. 그렇지. 그런 예상치부터 것들. 교과서에 없는 네, 그런 것들을 교과서에는 이제- 피스가 제대로 다 박혀 있는데 이게 뭉개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사각이어야 되는데 이게 기울어서 네, 안 빠져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시멘트에 묻혀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런 이제 교과서에 없는 상황들을 부딪힐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을 혼자 할 수 있기까지가 2달이 조금 넘게 걸려요. 아, 또 추가로. 네, 이거는 내가 배운 적이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해결했어? 그라인더가 최고의 그라인더 멀티커터, 망치와 칼. 막 지약할 근육으로 해결했구나. 네, 다. 그래서 점점 장비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목수를 도전해 봐야겠다라고 요즘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게 장비가 너무 늘어나니까 어느 정도 목공 디테일하게 좀 더 배우고 싶어요. 아, 이제 와서? 글로벌 진출 얼마 안 남았는데 목공을 필요성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목공이 네. 모든 분야를 다 섭렵하긴 했으나 네. 기술자 수준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 부분은 목공이었어요. 네. 글로벌 진출하면서 같이 연습해봐요. 장비가 하나씩 늘어나면 욕심이 생겨요. 맞아요. 천안 방면 자, 지하철. 그럼 김현수 씨는 가장 어려운 건 뭐예요? 키가 제일 키가 중망이 잘 안다. 158인데 임팩트를 하려면 어느 정도 높이 있는 곳에서 하고 할 쳐야 때 되는데. 안에 막 다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세가 안 나오니까 낑낑대면서 이제 하고 있는 걸 고객님도 뒤에서 보고 있을 때 식은땀이 줄줄줄줄 제 키가 안 닿는 것 같은데. 혹시 의자 도 그때가 가장 난해했던 창틀의 기본 높이가 있으니까 네네. 그 창틀에 힘을 가해서 네. 나사를 뽑든 뭘 해야 되는데 장비는 있는데 힘을 충분히 가하지 못하는 네 맞아요 반면에 즐거움은 뭡니까 대체? 사실 방충망만 있는 게 아니고 현관 주름 방충망, 뭐 폴딩도어 방충망, 롤 방충망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폴딩도어 방충망이라고 해서 커다란 폴딩도어의 방충망을 하나의 방충망으로 이제 시공을 하는 건데 길이가 한 4m, 5m 정도 되는 그런 폴딩도어에다가 방충망 하나를 딱 시공하고 나면 정말 예쁘거든요. 촥 하고 열리는데 그 모습이 정말 예뻐요. 거기서 희열도 많이 느끼고. 벌레 차단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걸 지금 인테리어 사장님이 그렇게 물어보면 어떡해? 방충망이 기능적인 건데 네. 예쁘다고 표현을 하시니까 김현수 씨한테는 이게 예쁜가 봐요. 화이트 색상의 주름 방충망에 대해 들어가게 되면 진짜 예쁘거든요. 솔깃한데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본인이 이렇게 재단도 하죠. 네, 재단도 하고. 그 큰 네. 도어에다가 알맞은 색깔과 크기로 딱 해놓으면 펼쳐놨을 때 굉장히 예쁘다. 제 카다로그 링크 하나 지금 1인 기업이죠. 그렇죠. 그러면 수익이 다 본인 소득이에요. 그렇죠. 근데 다른 사장님이랑 같이 하게 되면 쉐어하기도 하지만 네. 혼자 해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가져가는 1인 기업은 흔하지 않죠. 요즘. 네, 지금은 또 살짝 비수기에 접어든 시기라서 겨울은 몇 달 동안 일이 없는 거예요. 3달 정도. 근데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뭐 하루에 한 건 잘한다? 정도 많으면 하루에 몇 건이 있어요? 많으면 8건, 9건. 8건이요? 네. 그럼 이제 아침 6시, 7시에 나가서 밤 12시에 들어오는. 그럼 겨울에는 야. 쉬시는 거예요? 놀러 가실 거예요? 놀러 가실 거예요. 지금 뭔가 계약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소정 디자인에 공사가 많아요. 젊은 네. 여성 현장 기술자라 어려운 점은 없어요? 가끔 나이 있으신 분들이 상담만 도와주시는 줄 알았는데 여성분이 하시는 거였네요? 할 줄 알겠냐? 되겠어요? 하고 나면 이제 고객님 보시죠? 고객님 튼튼하네요.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놀랄 때 기열도 좀 있고. 그건 마찬가지구나. 네.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렇죠. 훨씬 더 깔끔하게 네. 잘하고 났을 때 남자분을 불렀을 때 방충망 교체해 주면 잘 됐네요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되겠어? 했다가 잘 됐을 때 그 반응이 배가 되니까 네. 소개해주고 그 기대. 네, 그렇죠. 이 잘하는 사람 하나 잘하더라. 있어. 그리고 또 여자 혼자 사는 집에는 무서울 수 있잖아요. 남자분을 불러서 시공을 한다는 그렇지. 게. 그래서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혼자 사시는 젊은 여성들이 네. 방충망 어떻게 하고 싶은데 네. 남자 불러서 집에 들이기가 무섭다. 그래서 요즘 단점보다 이점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해요. 많다요, 요즘은. 그건 확실한 이점이에요. 그쵸. 우리 김현서 씨는 1학년 1학기 때 관두고 부모님한테 나 방충망 할 거야. 그러면 부모님 잘 생각해서 방충망 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처음에는 아빠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반대할 게 필요 없으니까. 아빠는 무조건 반대할 거예요. 무조건 대학 졸업해라 라고 얘기하실 무조건 거라 그렇겠죠. 얘기를 안 하고 엄마한테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네, 제일 먼저 엄마
방충망 사업 어떻게 생각해? 라고 시작해서 주절주절 얘기했죠. 이런 이점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할 거다. 엄마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그래 해봐. 엄마가 쿨하시구나. 네, 엄마는 경험주의잖아. 경험 많이 해봐야겠다. 실패도 경험, 성공해도 엄마를 닮았구나. 네. 그 다음에 이제 방충망 교육을 받고 나서 아빠한테 얘기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때. 네, 돌이킬 수 없을 때. 학교에서 안 겪고 다 돌이킬 수 없을 때. 내 아빠가 엄마한테 전화하더라고. 요즘 말려봐. 근데 엄마는 또 안 들으니까 저도 안 들었고. 그래서 아빠가 걱정을 정말 많이 했어요. 막상 하고 매출 1,000만 원 찍고 아버지 나 1,000만 원 찍었어요. 네, 방송에도 나가고 하니까 아빠가 온 동네방네 이제 알려주더라고요. 저를. 딸 방충망 한다. 너희도 방충망 바꿔라. 방충망 바꿔. 너희도 바꿔. 내딸 월급 찍어. 얘들아. 이렇게 바뀌시더라고요. 본인 나이 때 친구들은 방충망 한다는 걸 잘 못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사실 긍정적인 반응보단 부정적인 반응이 많아.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우리 사업 아이템으로 괜찮겠어. 그게 사업 아이템이 되겠어. 먹고 살 수 있겠어? 네, 많은 걱정이 있었는데 잘 해내니까 이제 주변에서 인스타를 봤다. 친하지 않던 친구들도 그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나 좀 써주면 안 되겠니? 알고리즘에 떴다고. 알고리즘. 대단하다고. 나도 방충망 기술 좀 배우면 안 되겠니? 20대 초반에 방충망 기술자 또 있어요? 본인 말고? 없어요. 100명 중에 한두 명꼴로 여자가 있는데 적어봤자 30대, 많으면 40, 50대. 20대는 한 명도 못 봤죠. 한 번도 못 봤어요. 본인이 네. 대한민국 유일의 20대 방충망 기술자인 거예요. 그것도 22살에. 네. 근데 벌써 매출 그 정도 찍었잖아. 네. 그러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해외 진출 우리 박선홍 씨 하시는데. 저는 이미 필리핀을 한번 갔다 왔어요. 세부를 방충망을 하러. 진짜? 네. 어떻게? 이제 연이 인터넷에서 누군가 보고? 네, 그렇게 보시고 연이 닿아서 기숙사도 이제 혹시 많잖아요. 뭐 500개 이렇게 되니까 샘플로 이렇게 하나 설치해주면 우리가 보고 나중에 예산 있을 때 한꺼번에 설치 의뢰를 맡기겠다 이러고 필리핀에 가서 하나를 샘플로 만들어주러 갔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네. 유튜브 같은 거 보고 네. 우리 김명수 씨의 존재를 알고 지금 한꺼번에 다 예산은 없는데 하나만을 해주면 그걸 보고 예산을 따서 나중에 다시 부르겠다 그런 제안이 왔어. 네. 그래서 놀러도 갈 겸 한번 가볼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 했어요. 네. 그랬더니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필리핀에는 방충망이 활성화되지 않아요. 거기다가도 예쁘게 또 70km 블랙 프레임 아주 예쁘게 하나 딱 해줬어. 우리가 하나 해놓고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적인 거. 그래서 필리핀뿐만 아니라 나중에 인구 많은 인도네시아나 베트남도 방충망으로 내가 한번 진출해볼까? 베트남 같이 가. 우리나라는 겨울이 비수기니까 근데 동남아는 겨울이 따뜻하니까 겨울에 한 달 정도, 2달 정도 동남아 쪽에 가서 시공일을 하고 한국이 봄이 됐을 때는 해외 시공자들한테 기술을 알려줘서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이야 박수 이야 K 인테리어의 미래가 밝은 것 같아요. 밝은 것 같아. 너무 아름다운 것 같은데요? 우리 박수홍 씨보다는 체계적인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되게 힘들어요. 제이세요? 네. 이야. 저는 피라가지고. 이하진 씨의 미래 계획은 뭐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미래 계획으로 넘어왔네. 근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우선 학교 공부하고 있으니까 미국으로 대학원을 가는 게 기본이 다 해외를 나가는구나. 이미 근데 해외에서 오셔가지고 전 경주에서 나와가지고. 네. 모두 기본적으로 그냥 글로벌을 생각하는구나. 제가 생각하는 저의 미래는 미국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죠. 건축에서 나 이름 좀 날린다 하는 사람들은 다 미국으로 모이니까. 그래요? 그건 왜 네. 그래요? 아무래도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잖아요. 건축으로 유명한 나라가 몇 개 있어요. 일본, 프랑스, 스페인 이 정도 있는데 다 미국으로 오는 거죠. 무대라고 생각해요. 세계의 무대. 하긴 유럽은 뭘 짓기가 되게 어려워요. 기존 건물을 못 건드리게 하는 게 많아요. 주체가. 미국은 그런 게 없으니까 실험적인 건물들을 거기서 해볼 수가 있는 거구나.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 베이스를 딱 심어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건축물을 지어보고 싶어. 그죠. 의뢰는 다른 나라에서 다 옵니다. 건축가가 되고 싶거든. 건축가가 원래 꿈이었고 건축가가 더 잘 되기 위해서 현장을 경험한 건 그 중에서 목수를 진하게 경험한 것이고, 목수는 이제 한 중간 정도의 기술자까지 됐다고 봐요. 목조주택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높다고 생각해요. 정당한 보수를 받는 목수로 활동할 정도의 기술자가 됐다. 1인분은 한 오케이. 그래서 김현수 씨도 이제 동남아 방충망 센터를 하실 예정이고, 멋있는데? 그리고 우리 기아진 씨는 미국에 가서 이제 건축가로 발판을 마련하실 생각이고, 우리 박선웅 씨는 이제 글로벌 진출, 시애틀 혹은 베트남.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베트남을 갔다 고 쳐봐요. 네. 베트남에서 인테리어 회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시장 조사부터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문의는 몇 가지 온 게 있기는 한데 그러면 베트남 네. 지사를 지사를 해야겠죠. 그쪽 수요가 있으면 한국에서 기술자들하고 다 가지고 그쪽 공사를 하고, 그렇죠. 근데 그쪽 지역에서 또 기술자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베트남에서 중장비를 가르치기도 하고 야생동물 현장 일을 출입 가르치기도 금지. 하는 베트남 직업 전문 학교도 가능하겠다.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해요? 현장을 가본 사람들은 알죠. 화장실 어떻게 해요? 남자들은 현장에 벽에다 대고 좀 등을 할 하는. 말이 진짜 많아요. 현장에 여자가 있다고 상정하고 현장이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랜 세월 여성들 위한 화장실 공간이 있을 리가 있나? 남자한테도 없는데. 맞아요. 저는 또 전원주택 지으러 가니까 멀리 가서. 산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상가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주변에 상가가 있잖아요. 문제가 안 되는데. 시내에 있어. 산속으로 그 왜 비포장도로로 달려서 가면은 이제 남자분들 자연 속에서 해결을 하시고 저는 이제 정말 운이 좋으면 간이 화장실 있어요. 근데 없으니까 못 가잖아요. 그러면은 참았다가 점심시간 식당에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아야 되니까 물을 안 마시고 과속 방지 야. 있습니다. 근데 여름에는 물을 마셔도 되는 게 땀으로 다시 나오니까 물 안 마시면 탈수 오잖아요. 참던가 물 안 마시던가. 김현수 씨는 보통 아파트가 가장 방충망 고쳐가 많으니까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이제 남자분들이 가면 보통 관리사무소에 가서 화장실 써도 되는지 여쭤보거든요. 남자분들은 웬만하면 그러고 근데 제가 가서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화장실 한 번만 쓸 수 있을까요? 하면은 네 이러면서 들여보내주시더라고요. 오히려 화장실 장점이네. 가는 거는 편하다. 근데 연수 씨는 이미 집이 지어진 다음에 네. 마지막 단계에서 방충망이 들어간 거니까 네. 목수처럼 혹은 뭐 조적공 그죠. 외부 일을 하시는. 집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굉장히 그래서 전원주택 단지인 경우에는 팀장님들이 주변 이웃분들이랑 좋은 네트워킹을 쌓아. 좋은 그래서 이렇게 필요할 때 좀 써도 돼요.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뭐냐면 화장실 문제처럼 예기치 못한 그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현장이라는 게 언제나. 근데 이제 오늘 얘기를 쭉 듣다가 나도 현장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비슷한 또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젊은 여성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김현수 씨는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한테 최연소로 문의가 왔던 여성분이 17살이었어요. 근데 방충망하고 사실 차가 없으면 사업을 하지 못해요. 차로 무조건 자재 이동 다 해야 되고 1인 사업이니까 17살은 운전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17살 그분께는 우선 학교는 졸업하고 성인이 된 약 후에 300m 앞 교육을 시속 들어와라. 70km 저는 사실 지금 교육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다음 주에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네. 야. 그래서 20대 분들한테는 모든 현장 일은 경험해봐서 나쁠 건 하나도 없다고. 겁먹지 말라고. 근데 나도 아는데. 자기한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건 해봐야 알 수 있으니까. 네. 20대 분들의 강점이 마케팅이잖아요. 인스타, 블로그, 그치. 유튜브. 근데 이제 방충망에 기존 하시던 분들은 40, 50대 분들, 많은 60대 분들이니까. 이런 강점들을 최대한 살릴 수 있다면 저는 추천한다고. 근데 마케팅 하기 싫고 이런 거 하기 싫다 그러면 아예 도전하지 말라고 하기는 해요. 몸을 쓰기 싫으면 하지 말아야지. 네, 그렇죠. 그리고 혼자 일하는데 익숙한 사람이면 그거 안 맞는 네. 사람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몸 쓰는 일이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죠. 네.
쉽게 말하고 있는데 방충망도 그렇고 목수도 그렇고 몸을 많이 써야 약 되잖아. 600m 네. 앞 시속 그래서 70km. 헬스클럽도 일부 다녔어. 몸 쓰는 게 싫으면 하지 말아야 돼. 네. 맞아요. 그리고 혼자 일하는 게 즐거워야 돼. 약 300m 앞 방충망을 하고 싶다면 수영 가속 나는 해보라고 권한다. 맞는 사람도 있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젊은 세대한테 장점은 SNS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접근도가 달라지겠다. 그쵸, 그쵸. 자, 근데 이런 사람 하지 말라? 게으르고 일단 실행력 없는 사람은 무조건 한다. 아, 실행력. 꾸준함 없는 사람. 그렇지. 실행력.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실행력, 꾸준함이다. 일단 첫 번째가 실행력. 맞아. 뭘 해야 이뤄질 거 아니에요. 맨날 말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 거 제가 제일 싫어하고요. 그런 실행력과 꾸준함 없으면 그냥 현장직이든 뭐든 하지 말아요.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목술은요. 누구한테 맞고 누구한테 맞죠? 야생동물 출몰 우선은 주의관. 저한테 저 목수 해보고 싶어요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워라벨이 좋지 않냐. 아, 프리랜서니까 나 쉬고 싶을 때 쉬어도 되고 그래서 그냥 일 오늘 할 거 하고 잔업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진짜 수입을 일정하게 만들고 싶으면 주말도 없어야 되고 저희 팀원들끼리 우스갯소리로 나 한 달에 벌써 2번이나 쉬었다 1년 쉬고 다시 했다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말에는 캠핑 가고 뭐 이렇게 워라벨을 지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현장직은 스케줄도 클라이언트가 원하면 가야 돼. 프리랜서라 자기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다는 건 착각이고 클라이언트가 원할 때 일해야 되는 거야. 그막 부시 전화 그리고 많이 쉬면 일감을 주는 사람들이 없어졌어. 맞아요. 일은 계속 위에 뛰어야지 네트워크를 떨어지니까 그걸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지만 그 안 하는 만큼 안정적인 수익의 확률이 계속 떨어져. 그게 제일 큰 거 같아요. 워라벨은 착각이. 워라벨은 착각이다. 근데 대신 일을 하는 만큼 벌리긴 하죠. 네. 그래서 안 쉬고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현장에. 우리 조현서 씨도 안 쉬고 계속 일하고. 저도 그래서 지금 연애를 계속 실패를 하고 있어요. 계속 너무 바쁘니까. 남자 이해 못하겠지? 네. 너무 계속 일만 하니? 네. 쉬는 날이 거의 없이 일을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해 못하죠. 그 나이의 남자들은 더더욱 이해 못해. 왜 꼭 그날 길 가야 돼? 네. 중요한 고객인데. 게임하다가도 나 실직하러 가봐야 될 것 같아. 건보다가 가버리고 막 네. 그러니까 이해 못하지. 조현서 씨는 기술자이고 사장님이잖아, 이미. 네. 또래 남자들은 아직도 용돈 받으면서 그래서 또래 남자를 안 만나고 현명한 생각. 학생이면 무조건 일단 소개팅 절대 안 해요. 학생은 꺼지라고. 얘기도 꺼내지 말라고. 연애를 한다면 현장식 사람을 만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잘 쳐다봐. 그래야겠어. 그래야겠어. 이현진 씨는 학교 갔으니까 이제는 힘들어. 근데 건축학과가 밤새는 게 엄청 많아. 나는 새벽 4시까지 일하고 1시부터 2시까지 자는데 다른 애들은 왜 그때 연락 안 되냐 이런 게 있으니까 결론 저는 안 하고 있다. 너무 바빠요. 그리고 올해는 경험으로 힘들어하고 싶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어려워하는 좀 싸워서 으이그 망치지 한 번이라도 해봤니? 이제 현장을 돌아가는 자식아. 제가 우스갯소리로 20살 친구들한테 너네는 대학생이 아니야 고4야. 그렇겠지. 우리 연하기 힘들겠다. 이수동 씨는 어떻게 해요? 연애 문제는 큰 문제 없어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좀 많이 바빠가지고 어디 한 곳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대구에서 사귀었는데 서울에 가버리고 서울에 사귀었는데 그쵸. 딴데 있고. 네, 경주에 있다가 뭐 대구에 갔다가 울산에 갔다가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이제 뭐 시애틀 간다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만날 시간조차도 저 없고.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그럼요. 현장에 있는 그 오야지들이라든가 클라이언트 동종업계도 약 있고 600m 앞에서 대구에 또 40개 세종시에서 업체분들도 우회전입니다. 있고 또
다른 기수분들도 한 800여 명, 직업 전문학교 출신들도 있고. 사관학교 동문들도 있고 그렇게 예. 폭넓은 네트워크인데 그 중에 짝이 없어요? 다 만나보는 거죠. 너무 바빠서 네. 안 만나는 게 아니라. 네, 많이 만나보고 있어요. 아니, 짧게 많은 사람을 만나보니까. 그럼요. 좀 좋습니다. 다 저분도 멋있고 여기는 이 사람한테 내가 정착하기 너무 아까운 거 아닌가? 저 사람도 되게 멋있는데 이렇게 내가 왜 꼭 한 사람한테 묶여 있어야 해? 이렇게 좋은 생각이고요. 이 현장 일을 해보겠다 싶은 젊은 여성이 있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많은 생각을 하시고 오셨을 것 같아가지고 고민은 네가 했을 테니까. 그렇죠. 네가 그렇게까지 고민하고 네. 나한테까지 와서 물어볼 정도면 그냥 해봐. 네, 그렇죠. 이하진 씨, 200m 앞 눈을 목수라고 싶다고 시속 그러는데 50km 단속 저는 구간입니다. 문의가 진짜 많았는데 첫 번째 하는 말이 생각하는 것보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들다. 왜냐면은 미디어에는 멋있고 좋게 나오잖아요. 워라밸도 잘 지켜지고 돈도 많이 번다. 내 집 짓는 게 로망이었다 약 하시는 분들이 300m 정말 앞 많은데 신호 위반 및 이게 시속 망치질하고 50km 못질하는 단속 것보다 구간입니다. 자재 나르는 게 더 많고 하루 그날 전체는 곰빵이라고 하잖아요. 곰빵만 해야 되는 날도 많고 되게 많이 힘들 거다. 그래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재밌으면 조금씩 해나가는 게 좋은 것 같다라고 역시 마찬가지네. 우리 김현선 씨가 말하는 것처럼, 박소정 씨가 말하는 것처럼 해보긴 해봐라. 근데 생각처럼 만만하진 않다. 그죠? 네. 근데 보이는 게 좋은 게 1이면은 안 좋은 게 한 100인 것 같아요. 그럼 101이잖아. 네. 99라고 해줘요, 박소정 씨. 네, 99분이요. 좋아 보이는 게 1이면 나머지 99는 굉장히 잡일이고 힘들고 그죠.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점들이 있고 그걸 잘 견뎌야 나머지 일을 즐길 수가 있는 건데 일만 보고 들어오면 안 된다. 방송에 나오고 SNS에 나오는 거는 잠깐 멋있는 일 할 때 몇 분이잖아요. 1. 총 쏠 때 1. 네, 총쏠 때. 나머지 99는 뭐 자재 나르고 뭐 먼지 구덩이 속에서 네, 막 출장해야 되니까 막 5시간씩 운전하고 땀 흘리고 그 메고 소구멍에 다니고 먼지 다 들어가. 눈에 먼지 다 밥 못 먹고. 화장실 못 가고. 참고 있고. 그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끈기 있게 해야 일에 도달할 수 있는데 나머지 99를 끈질기게 버틸 수 있느냐 실행력이 있느냐. 제가 그래서 멈추세요라고 말하는 경우는 친구들이 멋있는 거 같고 제 꿈인 것 같은데 학교 자퇴할까 봐요 하는 친구들 직장 그만두고 그거 할까 봐요 라고 하시면 잠깐만 다시 생각해 약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00m 앞에서 물론 조치원 김현서 씨처럼 몇 달간 따라다니면서 이 정도 각오로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지긴 하죠. 박세혁 과속 단속 김현서 씨는 1년 만에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의 궤도로 만들어냈으니까 생각보다 빨리 크기는 했어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집에 도움을 받지 않고 약 지금까지 300m 앞에서 본 사람으로서 조치원 방면 오른쪽 1년 만에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약간 태권도 기운. 격파? 진짜 멋있으신 거 네. 김현서 씨, 이하진 씨, 박소정 씨 다 잘 되실 것 같고 특히 박소정 씨의 시애틀 내진 베트남 프로젝트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있을 것 같아. 다음에 얘기 드릴게요. 다음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뛰고 있는 MZ 세대 여성들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잘 됩니다. 자, 박수!